지난 월요일 서울에서 제5차 한EU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엔 각 나라에서 따로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했다 이런 발표가 많이 있는데 이 공동 연구, 국제 협력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이제 60조 원이 넘어서 네. 세계 6위권에 지금 다가 있고요. 또 GDP 대비 R&D 투자에서도 4.15%로서 전체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전체 R&D 투자가 전 세계에서 쓰이는 투자의 약 한 3%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97%가 나라 밖에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3% 우리 가용 자원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 전략적으로 잘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7%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일본, EU 이런 과학기술 선진국하고는 다양한 협력 경로를 통해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학기술 분야에 나타난 국제 협력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력 활동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협력 대상 국가 측면에서 보면은 네. 양자 간 협력이 있고 EU라든가 OECD 이런 데하고 하는 다자 간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 협력에는 특히 이제 선진국과 협력하는 게 있고 또 개도국과 협력하는 게 있고. 네네. 예전에 주로 저희는 이제 선진국과 협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ODA 관련해서 개도국과도 협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남북 과학기술 협력도 광의의 개념에서 개도국 협력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거 외에 이제 협력 목적으로 봐서는 국익 발전을 위한 자국의 국익을 위한 협력이 있을 수가 있고 개도국을 돕는 협력도 물론 있죠. 동시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각종 그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전염 질환이라든가 또는 재난재해,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촌이 공동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협력도 있겠죠. 예. 또 이제 어느 한 나라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 ISS 문제라든가 또는 뭐 미래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이터라든가 또 유럽에 있는 유럽 입자물 연구소 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 빅사이언스 대형 과제에 대한 협력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협력 그 수단으로 볼 때는 어떤 특정 주제를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인력 교류라든가 정보 교류, 기술 이전, 또 협력센터의 설치 이런 다양한 협력 수단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5차 한EU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네, 한EU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이제 매 2년마다 한국과 EU 간에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2013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신 뒤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EU 공동위원회 때는 한EU 간에 다양한 협력 이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노 분야라든가 바이오 분야, ICT 분야, 에너지 분야 이 4개 분야에서 약 900억 원 정도를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 연구 사업이 있었고요. 예. 동시에 이제 인력 교류를 위해서는 EU의 인력 교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리 퀴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한EU 기술 사업화 포럼을 개최해서 국내 연구소 창업 기업들이 유럽 진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EU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EU 양국 간의 인력 교류라든가 공동 연구는 물론이고 기술 사업화 분야까지 전 주기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뿐 아니라 그리고 올해 가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과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네. 이 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금년 이제 10월 19일부터인가요? 그 한 5일 동안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장차관, 또 전직 정상,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CEO, 또 OECD 사무총장 및 국제기구 수장 해서 한 3천여 명이 오십니다. 예. 그래서 네. 과학계 행사로 봐서는 아마 최고 고위급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OECD 과학기술 장관회담이 열리고 또 세계 과학기술 포럼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2004년 이후에 11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한번 총 점검 분석하는 계기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정책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전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국내의 과학기술 분야 행사가 연계되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과학기술 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우리의 과학기술계에서의 세계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길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 국제 협력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말이죠. 이 어떤 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뭐 잘하고 있겠지만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행사들이 외교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네네. 뭐 네네. 이렇게 거칠에만 있는 행사, 이벤트 행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네, 큰 정말 의미가 내실 없죠.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전략을 미리 구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개도국과 협력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냥 뭐 돕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네. 대상 국가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들을 우리 국익하고 연계해서 국가 전략과 연계해서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인데요. 이 양국 간의 공동위원회를 통한 그 협정에 따른 그 위원회는 특정 부처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국가 간의 협력 테이블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을 넘어서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해외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연계 교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을 둬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 재외 동포과학자 이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성 교수와 함께 국가 간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